준비한 주제는 군대라는 주제로 조금 준비를 했고요. 어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사회를 시작하면 어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편집자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30몇 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치병이에요. 네, 불치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군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군대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좀 특별한 환경에서 만났다고 볼 수 있죠. 그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이제 병과가 똑같은 장교 출신으로 그때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특별한 군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군대 얘기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대 하면 남자들이면 꼭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군대에서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 아니면 나만 이런 일을 겪어봤다 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좀 있을까요? 저부터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은 저희가 같은 장교 출신이지만 사실은 그 피는 다릅니다. 이 본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학군이고 이쪽은 학사장교라는 네,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같은 선상으로 두기에는 조금 이렇게 딱 선을 걷는 거는 근데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니요, 제가 잠깐 얘기하고 되겠습니다. 오늘도 개빡치네요. 오늘도 영상이 개빡칠 것 같고, 사실 저는 학군도 했었고 학사도 했기 때문에 사실 기수가 2개인, 저는 몇 기죠? 학군? 53기입니다. 네, 저는 학군 52기고 사실상 그 학군을 그만두고 이제 학사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근데 제가 선배라고 보시죠. 대학교 중퇴한 사람을 대학교 졸업했다고 봐주나요? 아니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쓰레기네.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선배님께서 이번 기회에 장교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면 왜 학군과 학사 다른가? 학군과 학사 명확하게 다릅니다. 사실 다른데 저는 학사는 59기, 학군은 52기인데 크게 나누면 육군사관학교 이제 4년제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입학해서 갈 수 있는 장교 시스템이 있고, 3사관학교 2년을 일반 대학 하다가 편입해가지고 갈 수 있는 장교 방법이 있고, 그리고 학군 장교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2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맞습니다. 방학 때마다 훈련을 받고 바로 졸업과 동시에 인간을 할 수 있는, 그리고 4년제 대학교를 그대로 다니면서 4년제 졸업을 하고 몰아서 훈련을 받는 학사장교가 있습니다. 개꿀이라고 볼 수 있죠. 제일 꿀보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학군 장교는 한 달 훈련을 받죠. 방학 때 동안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하고 다시 리프레시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4개월을 몽짱 이제 훈련을 다 받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육사 출신이나 삼사 출신 분들이 보면 얘네 뭐 하는 건가? 맞습니다. 네. 독인 객인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2년 동안 다니면서 선배들의 어떤 갈굼과 그런 스트레스를 거 받으면서 견뎌냈다는 거. 근데 시험 한 큐에 통과하시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군대 가시는. 그게 싫어서 사실 학군을 나온 겁니다. 선배들한테 불려다니는 게 너무 싫어서. 왜냐면 내 대학교 생활도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을 지키고 싶다면 학사장교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군의 장점이 뭐죠? 학군의 장점이요? 네. 금 같은 대학 생활을 멋있는 제복을 입고 갖다 버렸다는 불려다니고 맨날 선배한테 까이고. 비둘기 마냥 이렇게 선배 비둘기 아니, 마냥. 한 번도 익준이 학군 생활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 상상이 가는 모습이어서. 사실 학군 때는 더 말랐나요? 그때가 지금이 73kg인데 그때 59kg였으니까 끄다기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에 나와서 좀 장점이 있긴 해요. 학구는 또 선배랑 이런 좀 동독함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돈독함의 이득을 보신 게 있으세요? 있죠. 무슨 이득을 받죠? 저는 영업직이어가지고 학군 출신 신입들이나 이런 경력직을 진짜 우대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성실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있는 지호 후배랑 일을 같이 했었는데 성실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성실하지 않냐고 너무 장교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오늘부터 장교하지 마세요. 좀 디테일하게 얘기. 장교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상급 부대에 있었고 예하 부대에 있었던 이제 각각 이제 부대로 해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사실 위아래가 있는 그런 계급사였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게 내가 진짜 이 진동섭 선배, 동섭 선배가 정말 믿고 힘들었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믿고 힘들었다. 믿고 힘들었다. 일단 알아주셔야 될 게 학군하고 학사가 인관하게 되면 중간에 겹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선배라고 느낄 수가 없는 게, 가면 같은 계급으로 딱 저희가 갔는데 웬 여단의 정원장교라고 한 분이 오는데 같은 소인데 껄렁껄렁하게 걸어와가지고 이제 야이씨 너희들 어쩌고 그러길래 저 사람은 뭔가 동기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까 했는데 알고 보니 학사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미운 이미지
저희한테 미운털이 처음에 많이 바뀌었죠. 아, 거의 뭐 미우터를 그냥 좀 충격받으셨는데? 실망스럽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어느 순간부터 이 정운장교라고 하는 이 소수보직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선배님이 저희의 어떤 방패막이 되시고 우산이 되시고 내리는 비에 어떻게 막아주시고 보좌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만해. 사실 방패막이는 예하에 있는 그 정훈 장교들이 다 했고요. 사실 저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취임새. 오케이. 지호 후배는 힘든 점 없었어요? 많았죠. 어떤 부분 힘들었어요? 이 사람이 힘들게 한 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제 사람 미 하루에 한 2번, 3번씩 연락 왔었던 것 같아요. 했어 10분 뒤에 저 했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케어가 필요한 친구였습니다. 너 왜 그런 식으로 몰고 가? 저도 전화를 하거든요. 지호 했어? 바빠가지고 지금 해야 된다. 큰일 났다. 좀 있으면 했어? 야 지금 산에 갔다 왔다. 지호 갔다. 그래서 역시 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오케이.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대로 장교로 가서 좀 기뻤던 점. 기뻤던 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운장교라고 하는 게 그래도 또 교육하고 영상도 편집하는 그런 것도 하고 행사도 주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사로 가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신병 교육대 가서 저희가 교육하면 존경을 받고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그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와서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뜻깊은 경험을 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럼 다시 장교로 가라고 하면 갑니까? 아니요. 아니 이렇게 뜻깊은 순간이라고 말해놓고 장교로 가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저 기뻤던 일은 퇴근하고 시켜 먹었을 때, 김치찌개 한 그릇 먹었을 때 선배님하고 또 여기 동기 익준이랑, 그쵸. 네, 그게 기뻤고 뭐 사실 부대에서 기뻤던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후배가 생기면서 기쁜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좋은 후배들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그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대로 간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서 더 열심히 잘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더 갈구고 했어? 언제 안 했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있지만 그 당시에 진짜 무서운 선배님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제 본인이 혼냈으면 다음날 저녁에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밥 먹자 하고 칼같이 더치페이. 군대니까 칼같이 공가사 구분 명확하게 칼같이. 네. 야 있잖아, 나 저번 달에 200만 썼다 쇼핑할 때 하고 후배한테 5,000원 안 쓰시는 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선배님이 또 사주시는구나 하고 맛있게 먹고 집 들어가는데 갑자기. 근데 이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구나 사람이. 진짜 많이 배우게 됐고 진짜. 맞아. 잘 살자. 우리 잘 살 수 있어. 파이팅 하자. 맞아요? 잘 살 수 있어. 힘낼 수 있어. 그래서 군대가 저한테는 좋은 기억만 있는 것 같아요. 힘들었던 기억은 사실 부대장님이 바뀌면서 이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지휘부에 소속이 돼 있는 장교였기 때문에 이 부대장님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듣고 싶었던 소리 하나 있습니다. 그 언제였냐면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모시고 있는 분 중 한 분일 텐데, 이제 선배님의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갑자기 어느 날 A4 용지로 새빨갛게 살 빼자 병신아 약간 이렇게 적혀있어.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했더니 본인에게 이렇게 새빨갛게 프린트된 A4 용지를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선배님 스트레스 받게 했나. 그 무슨 사건이죠? 그것도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 예민한 문제입니다. 살 빼자 돼지 새끼. 저 재판까지 갔습니다. 진짜요? 재판까지 가고요. 전 장병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제가 전역할 때쯤 이제 마지막 부대장님이셨던 분이 이제 갈굼은 당하신 건가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 간부들 다 갈굼을 당해서. 생각보다 진지한 얘기네요. 그래서 그날 나한테 좀 빡세게 했었구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워낙 보살핌이 필요한 친구라서 제가. 와, 누가 보면은 관심이 안 가지 모르겠네. 근데 그때 지호가 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는 뭐 신형 박사. 근데 이 지호가 있던 곳은 컨테이너 박스에 그 소똥 냄새가 가득한 그런. 소똥이 문제가 아니고 파리가 그냥 누가 저를 건들지 않아도 파리들이 저를 건드렸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러니까 냄새가 나가지고 진짜 읽지를 못하고, 지호가 이제 그 부대 퇴근하고 돌아오면 약간 냄새가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소 키우는 사람. 지금 그 부대 제일 좋아졌더라고. 없어지고. 제일 억울해. 네. 그 자리로? 네. 항상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꼭 막차를 네. 타고 문 닫고 나오는 사람.
대박이네. 처음 한 사실이. 그 지금 생각나는 게 선배님이 저희 부대 오기 싫어해서 그래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검사를 잘 안 왔어. 왜냐면은 선배님이 차를 끌고 다니셨는데 거기만 가면 차가 그냥 막 흙탕물 튀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녁 갈 때쯤이면은 내가 가야 되니? 냄새 맡으러 가야 되니? 지호의 역량은 그 척박 환경을 견디기 위해 절반을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잘 포장해 주려고 항상 전력이 소모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업무에 잘 집중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알잖아요. 정훈장교의 그 고충. 대대장님과 작전과장님의 두 분을 모신 그런 느낌이랄까? 사실 저는 여단에 이제 상급부대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과 구분이 나름 명확한데 예하로 내려가면 잡일이나 그리고 뭐 전투 병과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배우지 않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열받긴 하죠. 그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박해를 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그죠? 정박해. 정은 박해. 정은 너 뭐 하는 거 뭔데? 하면서 그냥 와서 이거나 해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열받죠. 열받는데 저도 되게 재밌었던 사건이 이 정은 장교랍시고 이제 발령을 받았을 때 이제 가슴에 한가득 청운을 꿈을 안고 딱 갔는데 이 작전 장교라고 하는 선배님이 갑자기 한 달 뒤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다. 뭐 이런 제가 가만두면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 그 지휘가 이제 작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 이상한 것 같습니다. 에이스라고 데리고 오신 거 같은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진짜 작전 장교가 사라졌어? 여기 사라졌어. 다시 중대로 올려 보냈어. 그래서 작전 장교가 공석이야.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작전 장교 업무를 수행하고 거기에 이제 제 동기가 내려오는. 그야말로 그때부터 그냥 뭐 좋은 업무를 못 하는 거죠. 저는 뭐 2년 내내 작전장교 투였죠. 너무 힘들었죠. 근데 작전장교가 새로 딱 오면은 한 몇 달 뒤면 다시 공석이 돼. 자꾸 뭐 어디 가. 그럼 또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렇지. 그게 2년 동안 반복이 될 줄 몰랐지. 저희 어떻게 보면 작전장교가 이제 중이고 과장님이 소령이니까 사실 작전장교랑 이렇게 조율만 잘하면 업무를 좀 뺄 수 있는데 또 선배님은 거의 뭐 소령 중령들 사이에서 작전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소령 중령이잖아요. 그분들과 맞습니다. 싸우면서 이제 여단급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전역을 앞둔 이제 부대 한 번만 이동하면 전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짬이 가득 차신 이제 소령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과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정훈 업무를 펼치는 게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만한 고충이 있었고 그만큼 또 아득바득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장교 역할을. 그래서 저는 부대 그 정훈장교의 그 이미지가 제가 오기 전 이제 제대하는 정훈장교가 워낙 병사들한테 좋은 이미지였어가지고 제가 그걸 좀 혜택을 많이 보긴 했죠. 저희 부대는 이제 정훈장교가 제가 한 3년 만인가였어가지고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더라고요. 저런 좀 병가가 있었어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내가 좀 혜택을 받네. 그거 왜 좋아하는지 알아? 근데 저희가 소수병가니까 사실 또 병가 얘기를 빠질 수가 없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투병가 보통 병사로 갔다 오시니까 용사로 갔다 오시니까 보병, 기계화 보병, 포병, 공병 이건 아시겠지만 소수병가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병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 게 정훈병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이런 것도 한번. 사실 이게 군대가 엄청난 계급 피라미드 사회인데 거기서 유일하게 좀 자유로운 게 사실 정훈병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채로운 활동을 할 수 있다.